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음 참 이렇게 혼자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해줄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살면서 참 나름대로 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느낀 게 참 많고,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주제가 "간절히 원하면, 그리고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제목 괜찮죠? 바로 제 얘기예요. 아마 조금 지금 막막하고, 왠지 내가 지금 현실에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분이 있다면 아마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회가 왔는지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누구든지, 근데 반드시 그냥 어느 날 갑자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기회든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꼭 그 원하는 거 아니더라도. 제가 여기 이민을 2003 년에 왔어요. 근데 오기 전 7 년을, 제가 그전에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7년 전에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지방에 조그만 저 아래쪽에 시였는데, 이제 사업을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 가족이 다 내려갔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살은 기억이 있는데 참 좋았거든요. 공기도 좋고 산도 물도, 제가 자연을 참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가지고 그런 생각 때문에 흔쾌히 갔었어요 사실은. 정말 휴일에는 그 냇물 보면서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정말 꿈과 낭만이 있는 곳으로. 왜냐면 도시 생활을 한 20년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꼭 내려가고 싶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현실에 부딪히지 않을 때는. 그리고 인제 어쩔 수 없이 인제 사업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사업도 하면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가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친인척 간에, 뭐 친구들 간에, 뭐 배우자들, 친구들 이렇게 막 이렇게 모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참 이렇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느낀 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상황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거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운이 안 좋았다, 재수가 나빴다, 귀신이 붙었다, 미신이 있다, 그래서 굿해야 된다, 점을 봐야 된다. 거의 그래요. 무슨 이게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귀신 붙었대요. 재수가 없어 그러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어딜 가나 그런 사고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생각을 해 보고, 책을 보고, 찾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내가 부족하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알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아이 뭐 이렇게 좀 하여튼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제가 다 했어야 됐거든요.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내가 부족하면 공부를 해서 알려주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게 강했던 사람인데 이게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한 1 년을 됐는데 제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못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저런 사고로 그런 말을 하면서 어른이 되면 어떡하나,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은 특히나 술 문화가 굉장했었어요. 이렇게 모임이나 집안에서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 거의 술 먹고 그 하투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목소리도 커지고, 이게 있잖아요. 행복하려고
재밌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모든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환경이 참 무섭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배우잖아요 또. 그러니 그때 가장 큰 쇼크였어요. 끔찍했고 그 미래를 보니까 물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가요. 그래 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아 여기서 절대 오래 살면 안 된다. 내가 자리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반드시 내가 대도시로 나가야 된다.' 그거를 10 년을 잡았어요 제가. '그래 5 년은 안 될 것 같고 한 10 년을 하면 내가 나갈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인제 그런 대화 속에 내가 안 끼자. 될 수 있으면 모임에 안 가자. 그리고 이렇게 막 술 먹고 밤에 밥 먹고 술 먹으면서도 노래방까지 가고 그게 매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뭐 친인척이 만나도 그러고 친구들 만나도 그러고 저는 못 따라다니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쪼끔 좀 특이하긴 했었어요. 이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서점을 간다거나 가족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울리고 있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늘 이렇게 주변 사람들 속에서 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나와 아이들과 이 가족을 위해서 대도시로 가야겠다, 미래를 위해서.' 그 결심을 딱 하고 정말 하늘 한번 볼 시간 없이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은요 12시 뭐 1 시까지 일하고 5시 6시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아이들 챙겨서 보내고 또 일하고 어 이 일을 너무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제가 이 사업처에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간 전략, 돈 전략. 왜냐면 제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 다 아실 거예요. 빚이 있어요. 그때 1억 넘게 있었는데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이렇게 빚을 진다거나 남한테 신세 지는 걸 못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겁이 나서 그걸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쓰고 제가 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도 절약하면 내가 다 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 가지고 한 3년 하니까 빚도 갚고 자리를 잡아서 돈을 이렇게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말 제가 휴일에도 안 쉬었어요. 휴일에도 그냥 아이들 이렇게 할머니 댁이나 이렇게 보내고 놀으라 그러고 그 시간에 조용하니까 또 사무 정리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2 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토탈 한 5 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정말 워커홀릭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내 손으로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잘 키워야 된다는 이게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슈퍼맘이었던 거예요. 일도 잘해야 되고 애들 잘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손을 안 쓰고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한 5 년쯤 되니깐요.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도 보고 너무 힘드니까 인제 정말 희한하게 살았어요. 왜냐면 맨날 컴퓨터 보고 이 사무 정리하고 전화하면 주문 받고 이렇게 뭐 고객 관리하고 뭐 어떻게 하면 더 영업을 더 잘해서 뭘 더 잘 팔까 더 늘릴까 맨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때 가서 인제 하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늦었었나 봐요. 그때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엄마만 알아서 제가 '아 쟤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쟤들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 들어가고 나서 저를 안 찾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학원 가고 그리고 밥만 주면은 알아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감도 또 없어지는 거예요. '아 애들도 내가 손이 안 가도 지네들이 사는구나.' 그렇죠. 회사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인제. 인제 궤도에 좀 접어들고 돈도 벌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깐요 몸은 아팠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에 '아 조용히 좀 살고 싶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근데 왠지 모르게요. 무서워서 아무 데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곳에 그렇게 오래 살면 또 그게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안 되니까 인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화롭게 죽고 싶다.' 죽으면 평화롭고 누군가 날 힘들게 안 할 것 같고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죽으려고 별의별 상상을 다 했었어요. 이거 애들 안 보죠. 죽는 얘기 나오니까. 지금은 이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다가 안 되니까 신께 그냥 기도했어요. 나 좀 평화롭게 데려가 달라고. 인제 나 할 일 다 했고 애들도 다 키워놨고 나 없어도 이게 다 이제 빚도 갚았고 거리에 나앉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평화롭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왜냐 혼자 어디 못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놨어요. 놓고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때 우리 아이 첫아이가 초등학교 5 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캐나다에 영어 캠프를 간대요, 여름에.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아이들이 별로 신청자가 없어서 애가 못 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착한 앤데 엄마를 그렇게 졸라요. "엄마 나 거기 가고 싶다고. 꼭 가야 된다고. 나 혼자라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못 한다. 너 딸인데다가 내가 자식을 이렇게 밖 멀리 보낼 일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 가족이 자식을 멀리 보내 놓고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겼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신문을 저는 이렇게 신문을 항상 봤었어요. 그게 근데 어느 날 제가 여행란도 항상 보는데 밴쿠버 살기 좋은 도시 1 위 그다음에 록키산이 때문에 여름에 가도 겨울에 눈을 볼 수 있다. 막 이렇게 환상의 내가 좋아하는 자연의 그 멋진 풍광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 엄마랑 같이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 왜냐면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정말 바람 좀 쐬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바람 좀 쐬고 싶었고 그리고 애가 이렇게 하니까 보낼 생각은 없었고 한번 갔다 와서 이제 낯선 곳에 가면은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면 지가 갔다 오면 안 간다 말하겠지. 그러고서는 갑자기 또 여행사 신문에 나온 여행사를 전화해 가지고 우리 가족 셋이 아들하고 딸하고 저만 왔거든요 그때. 셋이 좀 보내 달라 그랬더니 정말 우리 셋만 딸랑 공항에 가고 밴쿠버까지 왔더라고요. 그리고 밴쿠버에 와서 버스에 인제 대기 중인 버스에 갔는데 다 한국 사람이 아이들, 어른들, 뭐 노인들 한 50여 분이 앉아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앞선 비행기로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밴쿠버 캘거리 외곽 지역에서 밴쿠버 여행하러 오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저 정말 신기하죠.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2001 년도 왔는데 그런 게 뭐 이민이나 뭐 그런 게 분명히 일어날 때가 아니었었어요. 물론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유학에서 온 사는 사람, 이민 와서 사는 사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여행 뭐 그 친인척 방문하신 분 해서 엄청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한국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럼요. 다 산대요. 그래서 뭐 먹고 뭐 하고 살아요? 제 눈에 정말 신기했다니깐요, 그 모습이. 그래 가지고 "오면 다 살아요." 그럼 "어떻게 와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요. 저희 전문 기관한테 의뢰하면 된대요. 그래서 인제 그 9 박 10일 여행하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분들이 말씀하신 "오면 다 산다." 그 산다는 그 말밖에 그때 기억이 안 났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죽고 싶었잖아요. 이제 삶을 정말 포기했었고 그게 지금 보니까 완전한 너무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술 한 잔 마시면 가는 거였더라고요 인제 보니깐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오면 산다? 그래서 여행 내내 아무 생각 없이 한국 가 가지고 가자마자 또 신문을 딱 펼쳐 들고 그 이주공사 몇 개 나왔더라고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상담받고 일사천리로 나한테 맞고 가장 빠르고 돈 덜 들어가는 곳으로 진행해 달라. 그리고 다 맡겼어요 그냥. 그 대신 빨리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캐나다에 왔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제가 그 처음에 그 시골에 갔을 때 힘들고 좀 아니다고 느꼈을 때 결심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 못 왔어요.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거기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대도시로 떠나야 된다고. 거기서 살 곳이 아니다고. 그러고서 정말 악착같이 돈도 모았고 그때 책도 제가 참 많이 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몸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 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그때 몰골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었고 보람도 없었고 누가 날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 없어도 잘 살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최악이었는데도 제가 그전에 준비를 해온 게 있잖아요. 어쨌든 떠나려고 준비를 해서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 하늘과 땅이 감동해 가지고 "야 그렇게 준비해 놓고 죽긴 왜 죽어. 어? 애들 데리고 가." 그래서 우리 딸한테 바람을 넣어서 우리 딸이 그 착한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애국에 간다 그래요. 나 이해를 못 하겠더라니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결국은 나도 이 얘 때문에 같이 여행 왔다가 그런 이렇게 이민자들 보고서 산다니까 뭐 어차피 저는 한국에서 죽으려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뭐 여기서 죽나 캐나다에 가서 죽나 까짓 거 정말 그랬어요. 캐나다 가서 안 해 보고 뭐 죽지 뭐. 그러니까 이게요. 우울증 오고 죽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요. 항상 그게 있어요. '아 죽으면 되지 뭐.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죽기 살기로 산다는 이게 각오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준비를 하셔요. 내가 뭘 하고 싶다, 희망이 있다, 가고 싶다, 뭘 만들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뭐든지. 그러면은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어떤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진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했더라면 저는 정말 마지못해 사는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느낀 게 정말 멀리 떠날 때는요. 절박한 사람들이 떠나서 가서 잘 살아요. 그 현재 괜찮고 살 만한 사람들은요. 여기 외국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 힘든 과정을 쉽게 헤쳐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뜻이 있고 정말 내가 뭔가 하고 싶고 그러면은 준비 정말 그리고 간절해야 돼요. 정말 그때는 제가 간절했었어요. '이런 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아 물론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뭐 술도 좋아하지 않죠. 뭐 그런 거 막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렇게 이게 비효율적으로 시간 버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거를 많이 좋아했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안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떠나겠다 준비를 하니까 이런 기회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래요. 내가 항상 여기서 즐겁게 열심히 잘 사는 이유가 이렇게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떠나야지 후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또 어떤 기회가 오면 저는 또 갈 것 같아요, 어디든지. 인제 두려움도 무서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 봤거든요. 그리고 한 곳에서 오래 살면 지루하고요. 이게 태만해진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한 10 년은 여기서 살고 한 10년 저기서 살고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추구하는 게 다를 때 얘기예요. 저는 막 돈을 벌어서 그 부자로 막 좋은 옷에 좋은 차에 뭐 이런 게 개념이 전혀 없어요 진짜로. 그냥 정말 이렇게 세상이 넓으니까 다 문두드려 보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고 고생은 엄청 하죠 또. 근데 고생도 일하는 건 저는 즐거워요. 근데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 안 하면 어떤 기회든지 오고 그게 간절하면 하늘과 땅이 도와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라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정말 많아요. 제가 이렇게 미국, 캐나다 정단 횡단 한 3년 걸려서 다 한 얘기도 있고요. 유럽도 어떻게 해서 배낭여행을 갔는지 막 얘기하라면 다 하고 싶은데 나눠서 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힘을 갖고 어 제가 정말 재밌게 산 것 같아요. 주변 분들 봐도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되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줌마인데 되게 부러워들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행복하고요. 그래서 저의 행복한 삶을 계속 나눠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게 있는 한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캐나다에 오시든 안 오시든 어디서든 즐겁고 행복하고 지금 뭔가 부족하면 준비하시라는 거. 준비하면 기회 오고 또 그 기회 오면은 그때 또 정말 항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신다는 그 기본 마인드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또 봬요.